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국정 메가선사의 본사가 부산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정책과 해운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해양수도 부산시대. 이제 부산이 동북아 허브를 발판으로 북극항로에 거대한 수문을 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해빙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바닷길, 북극항로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이동하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남방항로에 비해 거리는 7,000km 이상 줄고 운항 일수는 10일 이상 단축됩니다. 연료비 등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북극항로. 여기 초대형 환적항인 부산항이 북극항로의 최단거리 기착지로 부상 중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7위 정도의 대규모 항만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공간적, 지리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계 해운 항로나 또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교통 물류 네트워크에 있어가지고 기점이면서 종점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로 컨테이너 화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이제 항만으로 이제 변신을 했죠.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2,400만 TEU 이상. 그중 절반이 넘는 물량이 부산에서 배를 갈아타는 환적 화물입니다. 특히 미주와 유럽을 오가는 대형 선박들은 수심이 깊은 부산항 신항을 핵심 기점이자 물류 거점으로 선호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의 환적 허브로 성장한 부산항.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경쟁 항만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고 부산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선사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 항만을 운영하고 있는 항만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쉽게도 세계 2위라고 하는 순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금 동북아 허브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무인화 드론이라던가 메타버스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항만을 자동화하는 데에 세계적으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선구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항이 지금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국내 항만물류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산항에 모였습니다. 급변하는 물류 환경에 대응하고자 부산항의 문제를 진단하고 부산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 요인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산항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부산항 물류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각계의 전문가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부산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동북아 물류 환경은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 항만들과 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창출 중인 일본 요코하마항. 그리고 세계 7위의 대형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까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의 관문 선점을 위해 항만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날 항만 물류 전문가들은 부산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해 글로벌 해양 환경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수출입 가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했지만은 또 세계적인 환적 항만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만의 운영 측면에서도 고민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형태가 이제 지능화되지 않은 이제 항만의 운영 시스템입니다. 특히 진해 신항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이제 항만의 자동화를 갖다가 전제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맞는 운영 시스템이 이제 깔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항만 자동화는 AI하고 인공지능과 이제 그 결합된 형태의 이제 항만 운영 시스템으로 또 바뀌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항의 스마트화는 끊임없이 거론돼 왔습니다. 입항 지연에 따른 선석 포화와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부산항 신항에는 7개의 터미널과 27개의 선석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에서 25척의 컨테이너선이 드나들고 배가 바뀌는 공백 동안에는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일정과는 다르게 선석은 쉴 틈이 없고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들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선박이 원래 예정했던 시간에 부두에 도착하는 비율은 기껏해야 60% 정도밖에 안 돼요. 선박이 늦게 오거나 일찍 오게 되면 그만큼 대기 시간이 발생을 해요. 컨테이너를 5,000개 정도 싣는 선박이 하루를 대기를 하면 기름값이나 항해사의 임금, 기타 등등을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대충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하루마다 꼬박꼬박 발생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물건을 못 나르는 문제도 있고 계약한 내용을 못 지키면 위약금도 나오고 하다 보니 선박이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해사가 선박의 속도를 내게 되면 배를 굴리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확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산항 신항은 선석 포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선석을 늘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 운영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선석은 다시 붐비고 선사의 경제적 손실은 불어나 대체 항만을 찾는 선박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해상 날씨와 해상 사고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빈번한 바다.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의 사정을 고려해서 하역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정을 제때 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항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항만은 선박이 들어올 때 발생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화물들이 터미널에 하역되거나 또는 선적될 때 발생하는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터미널에 야적된 이런 화물들이 야드에서 이제 발생시킨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화물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또는 터미널로 들어올 때 발생되는 또 정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한 군데로 모여지거나 또는 실시간 단위로 파악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런 데이터들이 불행하게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시 중복해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이제 죄취급의 문제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항만은 터미널과 선사, 화주와 크레인, 물류와 도선사 등 수많은 기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하역 일정의 변수를 예측해서 대응한다면 돌발 상황에서도 큰 차질은 피할 수 있다는데요. 역할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도출해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 그 임무를 AI가 맡았습니다.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를 구축한 부산항 신항 7부두. 컨테이너를 내리는 크레인부터 화물을 나르는 트럭까지 모두 100% 무인으로 움직입니다. 부산항 신항 7부두에서는 부두의 전 과정을 AI에 학습시켜 갖가지 변수에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도출합니다. 컨테이너를 어디에 놓을지, 하역 준비는 언제 할지, 외부 트레일러 하역은 어떻게 할지 등 AI가 제안한 시뮬레이션을 부두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AI를 도입한 뒤부터 부두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AI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각 개개인의 경험치 또는 능력치에 의해서 전반적인 터미널의 생산성들이
높아지고 또는 낮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보통 자기 근무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하다 보니 각 근무자들 간에 이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AI 시스템이 도입되고 AI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생산성들이 평준화가 되고, 그 평준화된 생산성들이 최고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수준으로 수렴하고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신항 7부도의 사례를 통해 스마트 항만의 운영 효과는 입증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항신항 전체를 스마트화해서 항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설비를 완전 자동화하기까지는 꽤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부 선석은 공사 기간 동안에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요. 그래서 기존 항만 시스템에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자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산업 메타버스 플래그십 프로젝트,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화 물류 플랫폼 실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항 신항에서 터미널 운영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능화 물류 플랫폼을 연구하는 5개 기관도 참석해 실증 사업의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산학연 5개 기관은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최상의 항만 운영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타포트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옮겨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게이트 운영에서부터 선석 운영, 야드 운영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서 그것을 가상 공간에서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구동함으로써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능화 물류 플랫폼의 핵심은 예측과 시각화입니다. 선박의 입항 시점과 컨테이너 처리량, 터미널의 병목 현상 등 선사, 화주, 터미널과 도선사 등의 흩어진 정보들을 통합하고요. 날씨나 사고와 같은 변수를 계산해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도출하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능화 물류 플랫폼은 항만 물류의 전 과정을 AI로 통합하고 예측하는 기술에 대화형 AI를 더한 직관적인 물류 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장 확정되어 있는 정보 말고도 터미널에 1년간 어떤 식으로 배를 운행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앞으로 먼 미래에 다른 배들과의 스케줄이나 선후 관계를 조정하거나 시간에 맞춰서 입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익이 없는 비용의 절감, 예측 가능한 변수의 시각화,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기반한 간편함, 저희가 중점적으로 삼았었던 핵심 요소는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지능화 물류 플랫폼이 첫 선을 보이는 날, 시스템이 적용될 부산항 신항 3부도의 운영계획 담당들이 플랫폼 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능화 물류 플랫폼은 지난 5년간의 부두 기록은 물론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흡수하며 지금도 진화 중인데요. 인공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느냐. 시스템이 항만에 적용되면 선박 대기 시간은 10% 줄고 야드 혼잡도는 5% 감소하고 항만 운영비도 10% 절감되면서 전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류 산업 자체가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처음에 익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AI를 도입하게 된다면 이제 업무의 복잡도를
많이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요. 기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제 단순 작업들을 AI로 대체를 해서 업무 시간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항만 전체에 지능화 물류 플랫폼이 적용되는 날, 부산 환적항은 글로벌 항만의 새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항만물류 인프라 전반의 환경이 변화하고 항만물류 인프라 전반의 효율성이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운영사들마다의 이제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 각 시스템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터미널 내부의 생태계뿐만 아닌 해운 부분에 대한 시스템과 연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북극 항로라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의 물류 시스템들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2위 환적항의 위상을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경쟁 항만들. 그러나 부산항은 오히려 진일 보안 시스템을 장착하고 거친 북극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산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AI 플랫폼. 1년 뒤의 미래까지 내다보며 글로벌 항만 물류 시장을 장악할 대화형 AI 플랫폼까지. 우리 기술로 완성한 첨단 인프라가 세계 물류의 지도를 바꿉니다. AI 기반의 항만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고 또 개발하고 실제 운영을 하게 된다라면은 대체 불가능한 항만이 될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허브 항만으로서 동북아시아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항만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선박들이 북극 항로의 기점인 해양 수도 부산으로 몰려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확장될 시간. 부산이 이끄는 북극 항로의 서막이 서서히 올라갑니다.